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네 주식클럽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번 주가 끝났죠? 예, 끝나고 이제 다음 주를 바라보는 시간인데, 11월 달의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또 12월 달이죠. 2022년도의 마지막 월까지 우리가 또 왔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가 완연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과연 2023년도에는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이어질지, 그리고 2022년도를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월의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예. 제가 좀 시황적인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 올해 한 해는 상당히 좀 저 역시도 저 스스로도 좀 매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말씀 좀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유연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해졌다라는 게 그래도 좀 해볼 만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드캣 바운스 또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뭐 7월 달과 8월 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베어마켓 랠리의 성격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레벨업된 지수대를 좀 구경하면서 12월 달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10월 달과 뭐 11월 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CPI가 어찌됐든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리고 어, 작년도에 CPI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기 자체가 이제 5월 달, 6월 달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현재 지금 10월 달에, 그러니까 11월에 발표를 한 10월 달의 CPI 자체는 그러니까 하락률로,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제 수치대가 온 거죠. 그래서 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그러니까 피크 아웃, 그다음에 이제 둔화,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급한 물은 좀 먼저 꺼보자. 그리고 나쁜 상황에서도 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 자체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는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도 뿐만 아니고 12월 달도 CPI에 대한 둔화 포인트가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좀 연말을 좀 순탄하게 좀 보내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던 시장이었잖아요.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냈던 과정에서 마무리는 조금은 좀 온화하게 좀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월가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라고 있는 상황들이고, 과연 12월 달 FOMC에서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월가라든지, 그리고 정부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2월 F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코멘트를 달지. 오케이. 자, 12월 달까지는 오케이. 알았어. 휴가 줄게.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간도 저는 조금 더 앞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수 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여줬던 2500대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노려볼 가능성, 그리고 2500대가 오는 시점에서 강하게 무언가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한 단계 더 레벨업돼서 2022년도의 마지막 지수대를 잘 형성을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좋게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2023년도에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은 아예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올 거예요. 예, 분명히 올 건데 과연 기업의 실적 부분이라든지 실물 경기에 대한 침체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정현님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은 2023년도는 모르겠다. 일단 2023년도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2023년도에 돌아서게 되면 또는 이제 2022년도 12월 달 말쯤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무언가 투자 전략들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은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2022년도 12월 달까지 그냥 뭐 우리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고 좀 씻겨낼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뭔가 이제 손실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을 요번에 좀 대응을 좀 잘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2023년도로 좀 전환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2023년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성격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보너스 기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고 회원님들한테도 조금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주간 이슈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요번 주죠 요번 주 예, 요번 주 예, 다음 주 예, 다음 주 12월 28일서부터 11월 28일서부터 12월 이제 2일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인데 거기서 좀 중요하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스토리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28일 같은 경우는 사이먼 먼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네, 사이먼 먼데이. 미국의 사이먼 먼데이. 미국 최대 온라인 최대 쇼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소비자들의 이제 온라인 쇼핑의 쇼핑액 자체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지 매출액이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 쇼핑 결제액 데이터가 구매액 데이터, 소비액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소비도나 그러니까 실물 민간에서 소비하는 소비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미리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코리아가 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예, 월드컵 대한민국과 가나의 이제 예선 2차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이게, 물론 이제 저도 뭐 축구를 뭐 프로축구라든지 뭐 해외 축구라든지 이런 잘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 대다수는 또 국가대표 축구는 또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우루과이죠, 우루과이. 우루과이하고 너무 잘해 나와가지고, 월드컵, 2차전, 예선 2차전, 가나와의 2차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끼를 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일날 이제 화요일에 일정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알츠하이머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있죠? 예, 몇 개 있습니다. 대표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이 좀 미리 선반영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슈들은 좀 체크를 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쪽 경기 지표 자체는 소비자 신뢰지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신뢰지수도 좀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슈로는 산업정부에서 일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IRA 관련 산업계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IRA 하게 되면 이제 신재생과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특히 자동차. 네, 특히 자동차. 아마 최근에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안 좋게 봤었잖아요. 예.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정부나 여러 가지 이제 기관, 유관 기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로 이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업계가 이 IRA에서 조금은 좀, 뭔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계에 좀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A 대응 민간 합동 간담회 같이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23일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23일 날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30일이죠, 30일. 갑자기. 예. 30일입니다. 30일 날로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 있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만 좀 신경 써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PMI, 제조업 PMI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그동안에 제로 코로나 정책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산업이 떻게 돌아갔는지, 어떠한 이제 활동력을 좀 보여줬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중국의 제조업, PMI,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죠. 이쪽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시카고 PMI도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10월 30일은 그 정도 이슈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1월 달로, 아니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10월 30일 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USB-C 타입 단자 적용과 관련해서 설계 역량,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뭐 기업 설명회가 좀 예정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USB-C에 대해서 이제 규격화 시키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또 USB-C가 이제 애플에 좀 장착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한 차례 정도 좀 크게 좀 시장에서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한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좀 비슷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수요일 날 또 예정이 돼 있어서 아마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은 한 번쯤 좀 체크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1일자로 넘어가서 좀 보시게 되면 MSCI 지수가 지금 재조정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ISM 제조업 지수가 과연 더 하방으로 흘러가느냐, 더 하방으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부득이하게 또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또 경기 침체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전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는지 이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 한국과 EU, 미 IRA 등 주요 통상 협의 또 논의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협력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되는 국내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은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은 일단은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수소트램이라든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2차, 그러니까 2군들이 좀 올라오는 상승 구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네옴시티의 좀 특징적인 모습들인데 이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사우디 경제협력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실무자 회의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또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가서는 좀 중요한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를 좀 크게 끌어내렸었던 부분들이 사실상 미나임 중고차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고차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던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수요가 줄은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공급에 그러니까 신차에 대한 공급 자체가 다소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다시 한번 또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좀 풀리면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다시 한번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 부분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 OEM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부수어 들어가는 뭐 부품사라든지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엮여 있는 종합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데이터는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CPI 부분에서도 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개별적으로 있는 이슈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크래프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들로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이제 그거 이전에는, 이제 중국의 내자판호,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크래프톤이 신작으로 움직였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내자판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게임주들에 대한 리바운딩, 뭐 물론 이제 위메이드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위메이드를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 이 사태가 뭐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그 이전서부터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신작을 발표한 이후에 과연 뭐 1일 매출액이라든지 뭐 1월 1일 뭐 동시 접속자 수라든지 뭐 이용 뭐 다운로드 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국의 이제 그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떠한 이제 순위들을 좀 기록해 두는지에 따라서 또 크래프톤이 바닥권에서 좀 튀어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거든요. 크래프톤이 사실상.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탈피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잡고 있는 게 지금 칼리스토 프로토콜 신작입니다. 그래서 이 신작에 대한 뭔가 이제 성공 스토리가 좀 쓰여진다고 하게 되면은 크래프톤은 너무나 많이 빠졌었고 또 개인들이 워낙 또 많은 비중을 실어서 아니면 이제 약간은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좀 뛰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요 정도로만 한 주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짜 가시면서 일정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중간중간마다 움직여줄 수 있는 뭔가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 이슈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슈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을 조금은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얘기하기보다는 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간 이슈는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미리 보는 주간 이슈, 요 정도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한 주 딱 출발하실 때 들어가시게 되면, 뭐 나쁘지 않게, 나쁘지 않게, 그리고 시장의 이슈들을 놓치지 않고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콘텐츠 좀 남겨보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종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 종목은 좀 궁금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종목군들이 뭐 다른 분들이라든지 시장에서 조금 이제 관심도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종목군들은 좀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분석하는 영상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콘텐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